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조선이 근대 국가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조선의 개항에 대해 알아볼 것이고, 두 번째로 조선의 근대화 운동, 세 번째로 대한 제국 시기의 근대화 운동, 마지막으로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흥선대원군은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운요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운요호 사건이란 일본이 강화도 앞바다에 불법으로 침투하여 해양 경비를 서던 조선 수군의 방어적 공격을 받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조선 수군을 공격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조선의 책임을 물으며 수교 통상을 할 것을 강요하였고 결국 문호를 개방하였으며 조선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의 근대화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정척사는 올바른 것을 지키고 나쁜 것은 물리친다는 뜻으로 보수적인 유생들이 성리학적 질서를 수호하고 외세를 물리치자고 한 운동입니다. 이모군란은 쉽게 말해 구식군대가 일으킨 병난입니다. 당시 신식군대인 별기군에게는 좋은 대우를 해주었지만 그에 반해 구식군대는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구식군대는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폭동을 막기 위해 조선은 청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에 대한 청의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의 근대화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신정변은 급진개화파 세력이 근대적 개혁을 추진한 사건입니다. 청의 간섭으로 실패하긴 하였지만 한국 근대사에서 개화운동의 방향을 정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동학 농민운동은 농민들이 지배층과 외세에 저항한 운동입니다. 이 운동으로 일본의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이후 조선은 청과 일본에게 군대 철수를 요구하였지만 일본의 공격으로 청과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오개혁으로 인해 신분제, 과거제가 폐지되었고 왕실과 국가 재정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을미사변으로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대한제국 시기의 근대화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종은 환궁을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바꾸고 날짜를 세는 기준 연도인 연호를 광무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제도 개혁, 상공업 진흥 정책, 교육시설, 확립 등 근대적 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일본은 대한제국을 병합하고 독도를 불법 편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뺏기 위해 강제적으로 맺어진 일산의약이 체결된 후 의병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의병운동 세력들은 모두가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식인과 관료층들은 국민을 계몽해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